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앵커 브리핑에서는 최근에 이 원화 환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원화 환율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지 그리고 안정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다만 이 한국은행과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는 모습, 이 모습이 왜 나타났냐? 총 5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금리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넘치는 원화 유동성,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 모든 5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자꾸 환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1999년 같은 경우는 이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고 그 기간도 21개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최대폭, 다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폭이 이렇게까지 확장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한미 금리 차가 한때는 2.0%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상 최대폭이었거든요. 여기다가 기간도 문제인데 그전에는 한 20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41개월째 이 기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최근 들어서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자꾸 달러를 사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자꾸만 치솟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있죠. 한미 통화량 격차가 확대됐다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통화량 중에 하나가 바로 M2라고 불리는 광의 통화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통화량이 늘어났냐? 미국 같은 경우는 3%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20%가 증가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미국이 그동안 달러를 많이 찍어서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everything 랠리가 벌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달러보다 우리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원환율, 이 환율 자체가 흔들리면서 자꾸만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확대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달러 공급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이 예전과 달리 딱 직원들 월급 정도만 원화로 환전하고 나머지 투자 대금은 전부 다 달러로 갖고 있죠.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달러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수요는 국민연금 때문에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러냐?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13%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뭐냐?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 많은 달러를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개인 투자자도 달러 수요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현상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의 재정 적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동안 한국의 국채금리는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2.8% 정도로 안정돼 있었는데 자,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한국이 적극적인 재정을 취한다. 그것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다는 생각하니까 당연히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졌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마디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더욱더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채권을 투자한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국채를 투매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환율 상승 압박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세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하는 것도 5번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한꺼번에 하지 않게 된 건 굉장히 다행이지만 다만 200억 달러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비교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최근 들어서 4,28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만 자칫하면 4천억 달러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천억 달러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4천억 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된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 때문에 환율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환율의 미래는 앞으로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이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인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렇게 외신과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 정말 일반적인 한국은행 총재는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아주 특별하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지금 일단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계속 돈을 푼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더 돈을 풀 것인가?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한미 금리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달러로 유지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화로 환전하는 비율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죠. 왜 그러냐? 12월 달 들어서서 과연 이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환율이 큰 변동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당국이 개입해서 끌어내렸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율로 갈지 아닐지는 이 3가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앵커 브리핑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